안녕하세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남자. 또 그렇게 친절한 남자. 예솔분재원 상머슴 이재룡입니다. 요새 억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가슴에 담아두면 안 되죠. 풀어야죠. 결자 해지라고 스스로 풀면 가장 좋았을 것을 드러내놓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니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드디어 화학걸음을 혼합됐다라고 인정을 하셨더구만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분 영상에 걸음에 관련된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자기 제품 선전하고 예솔의 액비를 까내리는 방송을 계속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비료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아시는 분이 과연 자기가 판매하는 걸음이 화학 걸음이 포함된 걸음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거 몰랐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비료 교육 하나도 안 받고 딱 봤는데 화학걸음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도 몰랐다라면은 비료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죠. 완전 문의 아니죠. 일반인이나 별 다를 거 없는 겁니다. 근데 알았다면요. 알았다면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유기 인증을 거친 걸음이니 친환경이니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걸음이 최소한 화학 걸음보다 이 유기농 걸음이나 친환경 걸음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환경 걸음도 아니고 유기 인증된 걸음도 아닌 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광고를 했겠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비료 전문가가 아니든지 또 하나는 알고도 판매하기 위해서 속였든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걸 사실을 인정을 하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업자 되겠죠. 자, 그래서 진짜 지금에 와서는 화학비료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걸음을 제대로 알고 이건 화학걸음이 25% 포함된 걸음이다. 그래서 이래서 좋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러면은 그걸 선택하시는 분이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이제 구독자들 또는 이용자들이 구매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본인이 그래요. 어디에서 걸으면 50%를 가져간다. 맞습니다. 50% 가져간 것. 제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어디다 썼냐라고 했더니 그 분재 위에다가 가을 추비용으로 썼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왠지 우리 나무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싹 걷어냈다.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그 걸음이 화학 걸음인 줄 알고 쓰셨습니까? 화학걸음이 포함된 걸음인지 알고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에? 그 유기질 걸음이라던데? 전문가들도 속은 거예요. 전문가들조차도. 하도 선전을 잘해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액비는 쓰지 마라. 근데 그 중요한 단서를 제가 그분 영상 댓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솔표 액비는 구매해서 또 1년 정도 지나면 냄새가 없어지는데 그분 액비는 냄새가 조금 지나면 아주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신선한 액비를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분이 쓰는 액비는 거기에 황산 암모늄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전부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미생물을 죽였다라고 해서 그 닭똥거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결국 부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점차 썩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생물도 또 따로 뭐 주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예솔표 액비는 그게 아니죠.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예솔표 액비는 철저하게 발효 과정을 거쳐서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숙성되면서 냄새는 사라지고 효과는 증진된단 말이죠. 근데 그 둘을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예솔의 액비를 1년 묵혀두고 쓰라라고 그랬더니 오래된 액비는 쓰지 말고 신선한 액비를 써라. 신선한 액비에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서 미생물도 뭐 또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갖다 오랫동안 묵혀두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액비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액비 문제가 아니고 그걸 예솔 액비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도 좀 궁금했었어요. 저도 발효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왜 오랫동안 놔두면 악취가 날까? 그 악취가 우리 구독자 한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건 발효가 아니라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패하는 데는 안 좋은 세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황산에서도 살아남는. 그러니까 정작 세균 덩어리는 예솔표 액비가 아니고 자기들 액비였던 거예요. 아니 자기들 액비의 결함을 왜 예솔 액비한테 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웠냐고요. 세 번째는 난독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수라는 주제, 목수 주제라는 말을 딱 듣고는 그런 말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우리 댓글 전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근데 딱 목수라는 말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그분 직업이 목수지요. 걸음 팔아먹으려는 작자들만. 어디에 주제가 들어있습니까? 그분 직업이 목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특정하는 말입니다. 누구라고 특정하는데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분의 직업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 비하가 들어있습니까? 목수 주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수 주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분 직업이 목수지요. 그분이 이건 목수더군요. 제가 댓글 캡처해서 영상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분을 목수라는 직업을 과연 비하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사람들 이렇게 잡아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스타트, 구스타트. 거기에 뭐 칼륨 성분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톡톡 부러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이 영상도 제가 쪼개서 올려드려야 될 정도로 사실과 다릅니다. 그분이 쓴 것은 칼륨으로만 된 전용 거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가다 되니까 이게 철사를 걸면은 이 가지가 톡톡 부러지는, 철사를 걸어서 가지가 톡톡 부러지면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영상을 보지도 않고 댓글 보지도 않고 목수라는 주제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 직업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호도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느꼈을지 몰라요. 뒤에 댓글이 그 글자 그 뒷부분이 좀 귀에 거슬리는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본인이라면 있기 때문에 거슬렸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신분을 피한 것은 제가 봐도 국어 선생님 제가 봐도 없습니다. 그냥 그건 사람을 특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로스타트, 구스타트가 칼륨 성분이 많다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제 영상을 몇 번 다시 봤거든요, 거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도 몰라야 할 예솔 액비 제조 방법이 그대로 다 유출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봤거든요. 아, 웃지 마요. 아이고, 아, 또 맞아. 웃으면 안 돼. 웃으면은 또 막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예술 액비 만드는 방법 보고는 그거요. 그분이 말한 거 유튜브에 널려 있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널려 있어요. 그렇게 만든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 집에 한번 다녀가셨나 봐. 저렇게 몰래. 액비 만들 때 왔다 갔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누굽니까? 그래도 뭔가 맞는 말이 하나나 있겠지. 그래서 열심히 내용을 다 청취해 보니까 진짜 딱 한 개 맞아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예술 액비 만드는데 깻목을 쓴다는 거. 그거 딱 하나 맞습니다. 나머지요? 다 다릅니다. 다 틀렸어요. 예술표 액비를 만들 때 우리가 제가 널리 알려진 그 방법대로 만들 것 같으면은 공개 못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경매에 나무 다 경매장에서 나무 다 팔리고 예술에서 팔리는 나무들은 예전보다도 조금씩 줄어드는데 액비라도 팔아야 우리도 먹고 살죠. 근데 2년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그걸 누군가가 공개해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그때 과감하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예술이 이제 적으로 돌변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요. 참고로요, 우리 그 구독자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열 받는다고 만드는 법 공개하지 마세요. 저 물론 열 안 받습니다. 이렇게 웃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액비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까지 제가 하는 그 액비 만드는 동영상 봤거든요.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게 깻묵을 수원에 가면 공짜로 준다, 돈 얼마 안 든다, 이 얘기 하십시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깻묵 좀 거기 해다 밭에다 좀 뿌리게요. 요 나무 하나는 씨앗 하나에서 키운 거거든요. 씨앗가 얼마 안 해요. 재수 좋으면은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있어요. 주울 수도 있고. 묘목 하나 꽂아서 3, 4년 하면은요, 그거 손길 서너 번 가고 나서 최소한 2, 3만 원씩 합니다. 제발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뒤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요? 아니, 예술표 액비 주먹구구식으로 만든다고요? 예술에는요, 본인이 직접 와서 보았다시피 나무요, 진짜 그것이 국보급으로 지정해야 될 나무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나무에 걸음을 줘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요. 누구처럼? 제가 1년에 쓰는 액비의 양이 220리터짜리로요, 200통을 씁니다. 근데 이 나무한테 주는 걸음을 갖다가 나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뭐 될지도 모르는데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만든다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술에서 나무 구입하신 분들. 작은 상처도 하나 치료 다 하고 철사 자국도 안 남기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액비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서 본인이 가져온 고급수를 몇백만 원씩 하고 전시회도 나간다고 좋습니다. 지금 상태 좋아요. 화학걸음을 쓴다라고 해서 그것이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는 것 아니니까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검증을 몇 년이나 거쳤습니까? 예술표 액비는 40년을 거친 거예요, 검증을. 마이크로스타트, 구스타트 몇 년 거쳤습니까? 판매한 지 얼마나 되십니까? 겨우 2, 3년, 길어봤자 3년, 그렇지 않으면 2년 거쳐놓고 그게 전부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년도 안 되거든요.
아직 멀었습니다. 화학걸음이요. 지난번에 제가 고엽제라는 말 썼다가 혼났거든요. 따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화학걸음이요. 수은과 같습니다. 이 수은이요. 진시황 때는 불로 불사의 명약이었습니다. 무협지에서 보면은요, 신비의 영약으로 나옵니다. 무협지. 예. 이거 검증 안 됐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사실 구한말에 민비도 이 수은이 들어간 화장품을 썼다라고 그래요. 맞아, 내 기억이 어렸을 적에도. 예. 그런 그래서 거 얼굴 같아. 한쪽이 새카맣게 썩어내렸다라고 화장품 그래서 속에. 그걸 더 두껍게 발라가지고 그걸 감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화장품 속에 수은 들었었다라는 말은 나도 들은 것 같아요. 많이 썼어요. 수은이 왜 그러는 거니? 착색이 잘 됩니다. 그게 수은이 사실 액체로 된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에 바르면 잘 돼가지고 제가 또 백과사전 뒤져보니까 뭐 인터넷 뒤져갖고요. 이 백과사전, 이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누가 대충 써가지고 블로그나 이렇게 올린 거, 그것 인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부정을 하시던데,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 수은을 어디에다 썼는 거니? 심지어 상처 소독제로도 썼습니다. 근데 그게 미나모토병? 미나마타병? 하여튼 뭐 그 병이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수은 온도계로도 썼고요. 길거리 가로등은 수은등이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것이 환경 오염을 시키고 인류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자꾸 사용처를 갖다가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무에다 쓰는 건 이 화학걸음은요. 그랬잖아요. 이 당사자가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이 조원동 원장님조차도 화학걸음은 일체 쓰지 마라. 화학걸음과 이 유기물질이 혼합된 걸음도 일체 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그런 것은 안 배우고 도대체 뭘 배웠는가를 모르겠어요. 청출어랍니까? 청출어람입니까? 그래서 스승보다 뛰어나서 스승은 이건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는데 그것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지금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누가 수은 좋은 거니까 얼굴에다 발라보라고 그러면 바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얼굴에 발라보지도 않고 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수은 한번 발랐을 때 얼굴이 바로 썩어들어가면 염산같이 확 타버리잖아요. 염산이나 황산처럼 화상 입고 그래서 안 썼겠죠. 근데 서서히 그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년 써가지고 나무가 그렇게 바로 죽거나 그러지를 않으니까 당장 효과 좋으니까 좋다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나는 그래도 쓰겠다, 믿고 써보겠다. 쓰십시오. 그러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써가지고 손해본 사람들, 아마 지금까지 나무가 그 걸음을 써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많은 나무가 죽어갈 것입니다. 그거 누가 책임져요?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왜? 그 걸음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초보자들이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나무가 죽어가도 왜 죽어가는지를 분간 잘 못해요. 고수들은 금방 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죽었거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그걸 믿고 쓰셨던 분들, 나무가 서서히 세력을 잃고 죽어가면은 이제 신경을 쓰십시오. 걸음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술표 액비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거쳤고 효과 확인했습니다. 요거 예술표 액비로 썼는데 해가지고 딱 한 번 잘랐거든요. 도장한 거 보입니까? 단풍만 이렇게 이쁘게 잘 들죠.
아직 이 단풍이 이번 주말에서 이제 다음 주 말까지 예술표 단풍이 절정을 이룰 건데, 이쪽은 햇볕을 안 봐서 좀 아직 녹색이 많고, 햇볕을 많이 본 쪽은 분홍색이 많습니다. 도장 안 합니다. 완성목이거든요. 근데 뭐 예설표, 액비는 뭐 도장을 하네. 소제목들은 다 도장을 해요. 본인이 가지 다 잘라가지고 새로 만든다라고 한 나무도 엄청나게 크게 다 도장을 했잖아요. 완성목은 액비를 갖다가 날마다 주든 어쩌든 웬만하면 도장 안 합니다. 그래서 완성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만약에 도장을 한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 챙겨주면요, 그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고 나옵니까? 배가 터져도? 그래서 미리 바늘과 실 준비해가지고 꺼낼 준비해가지고 가요? 봐서 도장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덜 주면 드는 거예요. 자르면 되고 덜 주면 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지수거름을 쓰니까 그거 한다고요? 우리 이 나무들을 많이 배양을 하면요, 병원균이 많아져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따다다닥 다 우리는 워낙 많아서 붙여놓으니까. 근데 여기에다 쓰는 그 농약이요, 이 응애 대한민국의, 아니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식물에 발생합니다. 조건 안 가려요. 무조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진딧물 생깁니까? 우리 진딧물약 안 줍니다. 액비 써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존벌레, 이것은 봄에 물간부에서 세력이 좀 떨어지면은 그냥 파고 들어오거든요. 세력이 강한 나무는 봄에 일찍 새순을 내리는데, 세력이 약한 나무들은 물이 늦게 올라오거든요. 그때 존벌레가 파고 들어갑니다. 존벌레 세력 좋은 나무 못 뚫고 들어가요. 그 위에는 벌레 거의 없습니다. 응애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잘하니라고요. 자,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상대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스스로 그 억울함을 갖다가 던져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팩트에 기반해서 설명했던 것들을 전부 인신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제가 약간 비꼰 것들은 있습니다. 무슨 손? 맞법선? 이런 것들. 웃기잖아요. 어떻게. 교사 무슨 이야기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 아닌가요? 본인이 하는 것은 항상 로맨스고요. 남이 하는 것은 전부 불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끝마다 예술 액비 가지고 속을 뒤집을 때는 언제고, 겨우 그것 가지고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렇게 당당하면 남들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그래서 예술지기가 화학걸음을 썼더니 요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정도 되면은 억울해 하셔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 누명을 씌운다든가 비난을 퍼부을 때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밝히십시오. 진짜 거기에 화학걸음이 들어간지 모르고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실수했다고 하잖아요. 실수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은 실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한 겁니다. 어떻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걸음을. 어떻게 어쩌다 한 번 지나가는 말로 저도 실수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말 한마디 단어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은 실수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초지일관 심지어 댓글에서조차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실수예요. 자,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액비 만들 때
판매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차로 제 사랑하는 이 나무들을 갖다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것이 제 1차 목표예요. 그리고 이 나무를 갖다가 만들 때도 이걸 판매하면서 어떻게든 나무 좀 이쁘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저 드릴접 안 씁니다. 드릴접 예술분재원 홈페이지 보면요. 모과나무나 그 다음에 당당풍 드릴접 합니다. 그건 드릴접 해도 돼요. 근데 소사는 드릴접 하면은요, 이 접합 부위가 소사 뿌리를 보면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겹치는 부분이 딱 늘어붙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이 나무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사가 대중인 우리 집에서 드릴접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또 소재라도 있어야 모과나 당당풍도 드릴접을 하죠. 그리고 저한테 있어 문제는 그 생활 그 자체입니다. 억울함이 얼마나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압니다.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또 뭐라고 하면서 또 변명하면서 난독증 증세 막 따블로 보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풀어나갈 거 압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맞을 거예요. 마치 예술표 액비 만드는데 깻묵이 들어간다라고 한 거 딱 하나 맞추듯이.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확인도 안 했으면서 예술표 액비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만들 것 같으면은 저도 걱정 안 합니다. 뭔 걱정을 해요? 그의 힘이 얼마나 된다고. 자, 이상 억울함을 아주 부드럽게 풀어주는 남자. 부드럽게 풀었어요? 네. 논리적으로 웃어가면서 풀어주는 남자. 아유, 이제 이런 영상 그만 찍었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그만 찍는다고 그러더니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제발 이번이 응? 마지막이기를. 예술분재원 액비공장 공장장 예술직이 이재룡이었습니다.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